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2번 공동정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12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바로 이탈, 그죠? 공동정범의 이탈을 지금 여기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전에 먼저 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공모관계 이탈을 하려고 한다면은 자 어떻게 해야지 그 공모관계에서 범행에서 이탈자로서 그 나머지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냐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일단 공모관계 이탈하려면 공범 중 1인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범 중 1인이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탈을 했다 한다면은 이탈하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범이 계속해서 범행을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이어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범행에서 이탈을 하고 싶다면은 공범 중 1인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탈을 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또 그 요건이 있는데 판례 번호는 2008도에 1274 이렇게 나와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고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범행 저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플러스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요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갑은 을과 공모하여, 그죠? 갑과 을이 지금 공모했어요. 가출 청소년 병에게, 지금 청소년 병이에요, 낙태 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했고요. 을로 하여금 병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했고, 그 후 갑은 별건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거든요. 그동안 병이, 그죠? 병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야. 을이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매 행위에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이라는 양반, 그러니까 병이는 청소년 얘기하는 거죠. 가출 청소년. 을 및 갑의 처하고 나누어 사용했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범행은 지금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은 지금 범행을 공모했었죠. 공모했는데 이 갑이라는 양반은 도중에 어떻게 된 거야? 범행 도중에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버렸죠. 별건으로 해갖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머지 범행이 계속 쭉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만류하거나 뭐 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됐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그죠? 나머지 범행이 계속 지속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갑을이 공모했어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도 같이 어떻게 돼요?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를 했는데 도중에 갑은 어떻게 돼요? 범행 도중에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역시 공모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수감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중단되지 않죠. 계속 범행이 지속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갑의 공모관계 이탈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2010도에 69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지문, 갑원 지문인가요? 자, 갑원 지문은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갑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었다 있다 하더라도 을과 함께 미성년자 유인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쭉쭉 나와있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이 양반이 지금 도중에 별건으로 해서 수감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을 지금 중단을 시키지 못했죠? 그죠?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탈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 수감됐다고 해서
별건으로 구치소 수감됐다고 해갖고 그 양반이 범행에서 이탈했다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둘이 공모해서 범죄를 갖다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 공모한 범죄의 큰 테두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도중에 구치소에 별건으로 수감됐다고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언해 보겠습니다. 자, 납언해 보면은 읽어볼게요. 갑은 투자금융회사에서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 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 조정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에 이탈을 했고요.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에 나머지 시세 조정을 계속했답니다. 자, 그리고 갑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에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에 나머지 공범들의 행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죄책을 부담한다. 예, 맞는 얘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이탈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해고를 당해서, 지금 이 양반이 해고당해서 지금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막는다든지, 그죠?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탈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실행의 착수의 이후에 지금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고, 그리고 범행 저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돼요. 이러한 행위가 없는 이상 어떻게 된다? 역시 나머지 계속 진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갑이 입사했고요. 그래서 범행 공모를 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하고 주식 시세 조작을 한 거야. 그래서 쭉 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갑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공범 관계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갑이 해고당한 이후, 자, 어떻게 된다?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례번호 2010도에 9927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저 납언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이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바로 죄책을 지니게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답원해 보겠습니다. 답원해 보시면 회사 대표인 갑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 소장들의 뇌물 공여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했답니다.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액수를 정하여 뇌물 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죠? 건설공사 소장들에게 뇌물 공여 행위를 보고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한 거죠. 확인 결제했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 관여했다는 거는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중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돼요?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답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못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랍원해 보겠습니다. 랍원해 보시면 다른 사람이 한 달 정도 히로뽕 제조 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갑이 뒤늦게 제조 행위를 알고 가담했답니다. 도중에 가담한 거야. 범행 도중에. 그래서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 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갑은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 그 가담한 이후부터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행을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미 저질러진 범행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바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답은 1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4번에 봅시다. 공범 중 1인이 히로뽕 제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중에 누가 지금 가담해요? 갑이라는 양반이 요 시점에서 가담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 이전에 공범이 다른 공범이 범행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고요. 이 가담한 이후 시점서부터 책임을 지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다른 공범의 이전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갑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모관계의 이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은 일단 그 공범 중에서 1인이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 이후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고 다른 공범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어쩐다? 그 범행 저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죠? 나머지 공범자가 행한 범행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행을 크게 공모를 하잖아요. 가공하잖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B라는 양반이 요 일부를 갖다가 실행에 착수에 들어가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비록 A는 어떻게 돼요? 아직 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전체 범행에 대한 바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 잘못 만나면은,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휩쓸려 갖고 공모자로 해 갖고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친구도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공모관계 이탈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범 중 1인이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탈할 때는 그 명시적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명시적으로 나 그만둘게 이런 말 안 해도 어쨌든 그 전에 이탈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이탈할 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틀린 게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는데 옳지 않은 게 없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